대법원 2024년 3월 28일 선고 2023도 15133 등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 제한의 필요성.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 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증거 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되고 반대 신문이 보장되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는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영상 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 영상 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및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를 다른 전문 증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과정 영상 녹화 CD, 영상 녹화물, 영상 녹화 CD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29일자 2024터2 결정. 사건명 피해자 보호명령 등에 대한 재항고.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종래 가정폭력범죄 제2호 제3호 종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 제11조 송치하거나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 제12조 사건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보호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 보호명령은 절차와 결정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 제55조의 2, 제1항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2.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 심리기일의 지정 및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부분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 절차를 진행한 후 피해자 보호명령을 발령한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사는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 7, 제30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성격, 제1조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진 후 행위자가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점 제55조의 8, 제3항 제53조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 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정보호심판규칙에서는 행위자 등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고 제67조의 13, 제1항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부분을 함께 송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 위와 같은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 심리기일의 지정 및 고지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부분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 절차를 진행한 후 피해자 보호명령을 발령하였다면 심리 과정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년 4월 4일 선고 2021도 15080 판결 사건명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의사 등이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 및 사망진단서 작성 현황에 비추어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서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년 4월 4일 선고 2023도 18846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극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배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제60조의 4 제1항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별도로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배부 방법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에서 일정한 정당 행사에서 참석 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나 그 밖에 정당의 홍보 인쇄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어 정당의 홍보 인쇄물도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의 객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부 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으로 한정된다거나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예비 후보자 공약집은 예비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및 제60조의 3, 제1항, 제2호, 제4호는 등록한 예비 후보자에게 사전 선거 운동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 제1항에서 규율하는 예비 후보자 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 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